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한복 차림으로 추석 영상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3,000명의 무고한 인명이 희생된 9.11 테러가 오는 11일 21주년을 맞이합니다. 영국 역사상 최장수 군주였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함에 따라 찰스 3세가 즉위했으며 영국은 물론 전 세계에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뷰티 업체 중 하나인 키스그룹이 내년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열리는 제21회 세계 한상대회에 다이아몬드 스폰서로 참여합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Because I'm a pre-K teacher, I was teaching all last year with children who weren't vaccinated and who weren't able to get vaccinated, and I had to be more diligent about my mask and their masks. But I want to see a world where we're not wearing masks. My name is Henna. I'm a pre-K teacher, and I have a 5-year-old and a 3-month-old. Aura loves to create things. We go to the playground a lot, and she loves playing with her little baby brother. I think the vaccination is important for 6 months to 5 years because the more people that are vaccinated, the safer we all can be, the more we're going to avoid a faster spread and severe cases. I'm a teacher and a parent, and I'm getting my children vaccinated against COVID-19 to help everyone be safe and to help them be safe.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한복 차림으로 추석 영상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하며 희망의 보름달을 품는 추석 연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한가위입니다. 소중한 분들과 정을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태풍 흰남노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과 수해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마다 우리는 희망을 나누고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더 고통받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넉넉하게 보듬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자기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분들을 배려하고 챙기는 진정한 약자 복지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의료기관 그리고 이웃이 힘을 합쳐 사회 안전망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국민들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각자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소명을 다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과 헌신으로 일하며 우리 사회에 등불이 되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국민 여러분, 명절만큼은 일상의 근심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소중한 분들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보름달을 품는 추석 연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천여) 명의 무고한 인명이 희생된 9.11 테러가 오는 11월 21주년을 맞이합니다. 전 세계를 경악해 한 9.11 테러가 발생한 지 21년이 흘렀지만 미국인들에게 9.11 테러는 잊혀지지 않는 악몽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21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각종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11일 그라운드 제로에 방문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펜타곤에서 연설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9.11 테러 배후로 지목됐던 알카에다 지도자 알자와리 제거 사실을 밝히면서 정의가 실현됐고 사실상 9.11 테러에 대한 후속 조치가 종결됐음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해를 끼치려 하는 세계인에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행동할 것이며 고국과 전 세계에 있는 미국인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역사상 최장수 군주였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함에 따라 찰스 3세가 즉위했으며 영국은 물론 전 세계에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낮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뒤 64년간 왕위 계승 1순위였던 올해 74세인 찰스 왕세자가 즉각 찰스 3세 국왕으로 즉위했고 오늘 즉위위원회가 세인트 제임스 궁 발코니에서 찰스 3세를 군주로 공식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찰스 3세 국왕은 트러스 총리와 내각, 야당 당수, 캔터베리 대주교, 웨스트민스트 성당 주임 신부 등의 알현을 받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또 내일 여왕의 관이 스코틀랜드 벨모럴 성에서 스코틀랜드 의회로 옮겨지며 열흘간의 국장이 치러집니다. 여왕의 유해는 12일까지 스코틀랜드에서 영국 왕실 등의 조문을 받은 뒤 13일 영국 왕실 열차편으로 런던에 도착해 버킹엄 궁에 안치돼 닷새간 일반에 공개된 뒤 18일 국장이 치러집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 등 서방 세계가 일제히 조의를 표한 데 이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애도를 표하는 등 전 세계가 추모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한편 찰스 3세 국왕은 케임브리지대를 졸업해 왕실 최초로 대학 학위를 받았으며 지난 1981년 다이애나 비와 세기의 결혼식을 올리고 윌리엄과 해리 등 두 왕자를 뒀지만 1996년 이혼했습니다. 그 뒤 다이애나 비는 1997년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찰스 3세 국왕은 2005년 카밀라와 재혼했습니다. 세계 최대 뷰티 업체 중 하나인 키스그룹이 내년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열리는 제21회 세계 한상대회에 다이아몬드 스폰서로 참여합니다. 키스그룹은 지난 6일 2023 세계 한상대회 조직위원회에 세계 한상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다이아몬드 스폰서로 참가한다는 사실을 정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키스그룹은 미국에서 열리는 한상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데 일조하겠다. 전 세계 한인 기업들이 모이는 자리에 미국에서 창업해 성장한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스폰서 참여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상대회 조직위원회는 더 많은 기업들이 한상대회에 참여해 한인 기업의 브랜드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키스그룹의 참여 결정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키스그룹은 미국 내 월마트와 타켓, 아마존 등 메이저 리테일러 및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패션 네일, 속눈썹, 화장품, 미용 전기용품 등 다양한 뷰티 제품을 판매하는 뷰티 전문 기업입니다. 키스그룹은 1989년 뉴욕 퀸즈에서 소규모 사업체로 시작해 30여 년 만에 미 전역에 뷰티 상품을 공급하는 미국의 대표적 한인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직원들의 복지 증진과 사회 활동에 노력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수 김호중이 최초 TV 단독 쇼를 선보이며 추석 명절 흥을 돋을 예정입니다. SBS는 김호중의 한가위 판타지아를 추석 연휴에 맞춰 방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고양체육관에서 진행된 공연을 추석 연휴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 무대에서 김호중은 트로트와 파바로티의 합성어인 트바로티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클래식부터 트로트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 전망입니다. 또한 이색적인 컬래버레이션 무대까지 선보이면서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세대 통합 쇼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넬라 판타지아와 네순 도르마 등 오페라 곡에 이어 빛이 나는 사람, 약속 등 히트곡을 연달아 감상할 수 있으며 깜짝 게스트들도 함께 등장합니다. 최백호와는 노래해요를 함께 부르고 송가인과는 한오백년을 열창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호중은 첫 TV 단독쇼에 대해 13년 전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서 꿨던 꿈이라며 숨겨왔던 제 모든 매력을 발산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는 팬들과 함께 춤을 추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으며 신곡 무대도 처음 공개할 예정입니다. 연방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 특별조사관 지명을 승인한 법원 결정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어제 플로리다주를 관할하는 제11 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지난 5일 FBI가 트럼프 사저에서 압수한 문건에 대한 법무부의 검토를 중단하고 특별조사관을 지명하라는 명령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초 법무부는 압수 문건에 대한 자체 조사를 이미 완전히 마쳤고 변호사의 비밀유지 특권에 따라 공개하지 말아야 할 문건도 이미 골라냈기 때문에 특별조사관 임명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방지방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특별조사관 지명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법무부의 수사는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것은 물론 특별조사관의 기밀 여부 결정에 따라서는 수사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지난달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라라고 자택에서 33개 상자 분량의 문서를 압수했으며 이 중 100여 건의 기밀 문서, 기밀 여부가 표시되지 않은 10,000건 이상의 정부 문서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청소년들의 현대 기아차 훔치기 챌린지가 미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면서 두 회사가 소송에 직면하는 등 회사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생산된 기아차 일부 모델, 그리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생산된 현대차 특정 모델에 대한 훔치기 소셜미디어 챌린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시카고를 관할하는 일리노이주 쿠카운티에서는 지난 8월에만 기아차와 현대차 도난 신고가 무려 601건이나 접수됐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도 지난달 29일까지 3,970대의 도난 신고 중 절반에 달하는 48%가 기아차 또는 현대차로 확인됐으며 이는 지난해 도난 차량 중 현대기아차의 비율 7%보다 7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또 밀워키에서 활동하는 기아보이스라는 조직은 소셜미디어에 현대 기아차를 훔치는 방법을 알려주는 동영상을 올리면서 훔치는 영상을 SNS에 게재할 것을 독려해 차량 절도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차주들이 결함이 있는 차를 만들었다며 현대차와 기아차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은 물론 세인트루이스시도 현대 기아차가 도난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훔친 3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당국이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올해 3월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인 엑시 인피니티에서 훔친 작물 중 일부인 3천만 달러를 회수했으며 이는 북한 해킹 사건과 관련한 암호화폐 압수 사례 중 가장 큰 액수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당국은 올해 4월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라자루스가 엑시 인피니티 게임에 사용되는 암호화폐 네트워크 론인을 해킹해 5억 4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록체인 해킹 수사를 돕는 체이널리스도 라자루스가 암호화폐를 훔친 뒤 12,000여 개의 암호화폐 가상 계좌를 이용해 이를 숨겼다고 주장했으며 FBI 등은 이 업체의 도움을 얻어 북한이 훔친 가상화폐를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4년에도 라자루스를 통해 북한 체제를 조롱하는 영화를 만든 소니 픽처스를 해킹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가 인수불발에 따른 소송전을 벌이는 가운데 트위터가 보안 취약을 폭로한 내부 고발자에게 거액을 지불하고 입을 막기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위터는 지난 6월 내부 고발자인 전 보안 책임자 피터 자트코가 보안 취약을 폭로하려 하자 700만 달러를 주는 대신 의회 청문회나 내부 고발 소송을 제외한 공개적인 폭로나 회사비하 발언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자트코는 지난 1월 해고된 뒤 해고에 따른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급여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며 양측이 수개월간 협상 끝에 7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가 깨지면서 자트코가 공개적인 폭로에 나섰고 폭로 직전 자트코는 합의금을 5배 늘려 3,500만 달러를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자트코가 연방증권거래위원회와 연방검찰 등에 보냈던 고발장이 지난달 워싱턴 포스트 등을 통해 폭로됐고 일론 머스크 측은 자트코를 트위터와의 소송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한편 자트코는 오는 13일 연방상원법사위원회에 출석해 트위터의 보안 취약성과 이를 숨기려 했던 점 등에 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영국 최장수 군주였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서거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에서 애도의 물결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아버지 조지 6세가 갑작스럽게 서거하면서 1952년 2월 6일 25살 나이에 왕관의 무게를 이어받았습니다. 여왕은 이듬해인 1953년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사상 첫 TV 생중계로 2,700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화려한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개회식에선 본드걸로 등장해 영국의 상징으로 올림픽 개막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Opened the Games of London, celebrating the 30th Olympiad of the modern era. 엘리자베스 여왕의 재위 기간은 70년 214일, 영국 최장수 군주로 기록됐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루이 14세 프랑스 국왕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재위 기간 동안 미국 대통령 13명을 만나고 세계 100여 개국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외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1999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초청으로 안동 하회마을에도 방한해 73번째 생일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남 찰스 왕세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며느리인 다이애나 비가 이혼 후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뒤 입장을 바로 내지 않았다가 대중의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군주제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여왕은 끝까지 왕실 폐지론 등 위기관리에 애를 써왔습니다. 여왕의 서거에 바이든 대통령은 부인 질 여사와 공동성명을 통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군주 이상이었고 시대를 규정했다고 애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여왕의 큰아들이자 왕위 계승자인 찰스 3세 국왕에게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애도를 담은 전보를 보냈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핵무기를 절대로 먼저 포기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미국이 원하는 것이라며 비핵화를 위한 어떠한 협상이나 흥정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강청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우리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연설했습니다. 여러 차례 강경한 어조로 핵 포기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핵 적수국인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북한 정권 붕괴를 노린 미국의 제재와 군사 공세에 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천만에 이것은 적들의 오판이고 오산입니다. 백날 천날 10년 100년을 제재를 가해보라 합시다. 아울러 미국과 추종 세력의 반공화국 책동이 끝장나지 않는 한 비핵화를 위한 어떤 협상도 흥정도 있을 수 없다고 굳게 선을 그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 전력과 남한 핵심 시설을 타격한 소규모 전술 핵무기 개발 가능성과 북한판 이스칸데르나 극초음속 등 신형 탄도미사일의 실전 배치도 강조했습니다.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은 2025년까지인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완수를 다그치는 한편으로 올가을 이후 코로나 백신 접종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vaksin 접종을 책임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함께 11월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난달 한 차례의 백신 접종도 없이 전염병을 극복했다며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던 북한이 백신 접종 방침을 밝힌 건 처음인데 중국이나 러시아 외 코백스 퍼실리티 같은 국제기구에도 손을 내밀지 주목됩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 7일 기준 뉴욕주는 코로나19 확진율이 6.7%, 뉴욕시는 5.1%, 롱아일랜드는 8%를 기록했고 퀸즈는 6.8%, 나소 카운티는 8.1%로 조사됐습니다. 내일 한국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미국을 대표해 한국 국민들이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내길 바라며 한미 간 우정이 오래 지속되길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구인구직업체가 조사한 전국 대도시 통근 스트레스 연구 결과 뉴욕 시민들이 트위터에 올린 출퇴근 관련 부정적 내용이 전체의 45.1%로 전국 최악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드리언 아담스 뉴욕시의회 의장 등이 뉴욕시가 트럼프 가족들에게 임대해준 브롱스 골프장의 계약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제이콥 리스 저소득층 주거단지의 수돗물에서 어제 레지오넬라균이 발견돼 급수 제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지난 1980년 CNN 출범 때부터 20년간 대표 앵커로 활약하며 CNN의 기틀을 닦았던 흑인 앵커 버나드 쇼가 어제 향년 82세로 타계했습니다.
카지노의 부패와 범죄 행위를 파헤친 69세 남성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라스베가스의 공무원인 45세 남성을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프린스턴대가 학비 전액 면제 대상을 연소득 6만 5천 달러 이하에서 10만 달러 이하 가정의 학생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연소득 30만 달러까지도 일부 학비를 지원합니다. 9월 9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